네, 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 맥입니다. 오늘은 애플에서 말하는 그 리퍼비시 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리퍼비시 보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맥북을 사용을 하다가 맥북이 고장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생각나는 곳이 애플 공인센터죠. 최근에는 이제 가로수길에 애플 오프라인 스토어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제 유입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애플이 맥북을 수리하기 위해서 리퍼비시 보드, 교환용 로직 보드라고도 하는데, 그 보드에 대해서 애플이 수리를 할 때 고지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맥북이 켜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공인센터에서는 무조건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플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공인센터에서는 수리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 교체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센터에 맥북이 입고가 되게 되면 만약 전원을 먼저 넣어보고 동작을 하지 않는 부품이 있으면 그 부품을 이제 애플에다가 오더를 넣고 그 부품이 도착을 하면 부품을 교체를 하고 출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다른 부품은 제외하고 로직보드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맥북이 고장이 나서 로직보드를 한 80만원을 주고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최초에 맡겼던 맥북의 로직보드는 버리는 게 아니라 애플 쪽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애플 쪽에 반납을 하게 되면은 그 반납된 보드들이 한 곳에 모였다가 이제 어디론가 가겠죠. 근데 그 어디론가가 어디냐면 이제 거의 대부분 보통 중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이제 수리 장비가 있고 수리 엔지니어가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이미 미리 이제 계약을 해서 그 공장에다가 회로도도 공급하고 이제 수리에 필요한 장비, 여러 장비들도 보급을 해두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다 고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쳐서 나온 보드가 리퍼비시 보드, 교환용 로직 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새 메인보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애플에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인센터에 갔는데 무조건 보드를 교체하라고 한다, 무조건 돈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공인센터 그리고 애플 지니어스바에 일하는 직원분들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애플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네, 아무튼 그러면 애플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일까? 애플에서 저 같은 이제 엔지니어들을 전 세계에다가 두고 이제 맥북이 이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난 부위에 따라서 견적을 내고 수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애플이 운영을 한다면 아마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지금의 애플의 규모에서는 예를 들면은 미국에 한정지어서, 한국에 한정지어서, 캐나다에 한정지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엄청 전 세계에 애플 제품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나라엔 되고 어느 나라엔 안 되고, 이게 말이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이제 엔지니어를 두고 장비 지급해야죠. 엔지니어들 뽑아서 관리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애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보드가 한 곳에 집중돼서 모이게 되고 그 고장난 보드를 그냥 아예 통째로 고쳐서 다시 받아오는 그런 방식을 아마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애플이 자기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거를 고객이 떠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고객이 떠안는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문제는 가격이에요. 정말 저렴한 보드는 한 67만원, 한 70만원 가량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보드는 막 140만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터치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SSD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미쳤더라고요. 다 좋다 이거예요.
뭐 70만 원도 좋고 140만 원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만약에 맥북의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는데 메인보드가 타들어가서 완전히 수리가 불가능하다거나 CPU가 나갔다거나 하는 금액대가 기본적으로 큰 고장의 수리 비용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아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비용이 청구가 돼서 교체를 받는다면 사실 네, 뭐 고객의 과실이고 뭐 그렇다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USB 포트가 한쪽이 동작을 안 한다거나 와이파이가 안 되고 그리고 뭐 트랙패드가 동작이 안 한다거나 근데 그 트랙패드 문제가 메인보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뭐 USB 키보드나 마우스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데 메인보드를 교체하라고 하면서 140만원, 100만원이 넘는 돈이 청구가 된다면 그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격이라도 좀 저렴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욕을 많이 먹고 사람들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그리고 부분 수리가 가능한 사설 수리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그런 시스템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좋은 점은 되겠네요. 적어도 저한테는. 근데 지금 살짝 3000% 샜는데 로직보드를 교체를 받았을 때 그 교체받은 로직보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아까 한 곳으로 로직보드가 집중이 돼서 고쳐진다고 했잖아요. 미국, 한국 어디서든지 수리점에서 어떤 메인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를 보내주세요 라고 애플한테 오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플은 수리돼서 가지고 있던 보드 중에서 그래 이거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리점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수리점은 그 메인보드로 교체를 해서 고객한테 출고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 거도 고장 났는데 고장난 거 고쳐서 온 보드로 교체받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메인보드가 타들어가고 CPU가 고장이 나서 메인보드를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고쳐진 메인보드로 잘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USB 포트가 하나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HDMI가 뭐 안 된다거나 뭐 썬더볼트가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그런 좀 부분의 고장으로 인해서 메인보드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메인보드를 교체받으면 그게 무조건 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공인센터에서도 이런 것까지 사실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어렵고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알면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명 할 사람이었으면 10명 중에 한 5명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예상조차 못하느냐? 왜냐면 100만원, 150만원 주고 메인보드를 교체하는데 이런 메인보드로 교체해 줄 거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식을 벗어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게 리퍼비시 보드가 그렇게 안 좋은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항상 모든 거에는 100%라는 거는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직보드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퍼비시용 로직보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유상으로 받았던 무상으로 받았던 교체된 리퍼비시 보드를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점에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 리퍼비시 보드를 살펴보면 좀 약간 메인 칩셋들 있죠. 뭐 그래픽 칩셋이나 CPU, 메모리, 뭐 썬더볼트 칩셋, 뭐 약간 좀 이제 덩어리가 큼직큼직한 칩들은 거의 대부분이 재작업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메인보드에
열을 여러 번 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보드에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메인보드의 수명은 떨어집니다. 메인보드의 수명도 떨어지고 부품 이제 메인보드에 있는 막 정말 수천 가지의 그런 부품들도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뭐 물론 이제 침수나 고객의 과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알 수 없는 문제로 고장이 나시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메인보드 교체받고 한 3개월, 5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안 켜지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비품이 난다거나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쓰다가 그냥 팍 꺼지고 그 후로 안 켜진다거나, 그만큼 리퍼비시 보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유일하게 뭐 국내에서 맥을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자주 접한다라는 거는 리퍼비시 보드에 굉장히 문제들이 정말 많다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애플에서도 이제 메인보드를 교체하고 나면 90일 동안 보증 기간을 주거든요. 그 기간에는 보통 잘 안 나와요. 100몇십만 원 내고 수리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가서 엎어버리지 않는 한 진짜 화가 안 삭혀질 것 같은데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모든 리퍼비시 보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리퍼비시 보드가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수리했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드가 이제 고장나는 이유가 물을 쏟아서 고장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거든요. 침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돼요. 메인보드 고장 중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리퍼비시 보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물론 모든 보드가 그러지는 않겠죠. 제가 모든 케이스들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메인보드를 교체를 받을 건데, 그 사람들 교체 받고 잘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애플에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교체하는 게 완전 새 거는 아니다. 그리고 아시죠? 새 거도 고장날 확률은 다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 비용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이제 생각이었고, 굉장히 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고, 거의 대부분이 수리점에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애플이 이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약간 좀 고객한테 수리 비용으로 좀 떠넘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튼 오늘 리퍼비시 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당장 내가 수리할 일이 없더라도 추후에 수리를 받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영상을 보셨다면 염두를 해두셨다가, 만약에 메인보드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공인센터에서 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 됐을 때 한번 잘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번에 뭐 수리건이든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촬영할 거리가 있으면 네, 영상을 찍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플러스 맥이었습니다.